직접 다루시는 거에 어떤 중요한 학계에서도 아직 정식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창경 박사께서 후한서 동의 전에 새로운 해석을 통한 동의 인식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준비를 많이 해준 임 박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후한서 동의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 한국 상고사의 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사설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25사 중에서도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이 네 가지 책을 우리 상고사와 관련해서 아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후한서는 동의에 대한 개념과 동의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후한서의 동의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연 그 동의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 동의의 역사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했고 또 실상은 어떠하며 앞으로 우리는 동의를 어떻게 연구할까 하는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후한서에 대한 이제 사료적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한서는 그 법력에 의해 써졌는데요. 법력은 그 398년에 산음, 절강성 소홍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그 전국 지역을 답사해 보면 이게 장강이고 이게 황하거든요. 그 장강 밑에 이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 옆에 소주가 있고 소홍이라는 부분 이 남쪽이죠. 그래서 이 지역 소주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하게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학자가 많이 배출된 곳이죠. 소홍이라는 지역도 역시 상당히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법력이 태어났습니다. 법력은 태어나서 420년도 송이 건국되자 상서 예병랑, 신채태소, 상서 이부랑 등 각각 그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직상으로는 순탄치 않았고 432년에는 그 선성태소로 자천됩니다. 이 432년 선성태소로 자천되면서 이때부터 그 후한서를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권의 분기, 80권의 열전을 10여 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력은 432년에 후한서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이 10권의 본기, 80권의 열전만 완성했을 뿐 일반적으로 사서에 따르는 뒤에 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445년에 송문제의 동생인 그 평성왕 유의강을 황제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에 이 법력이 관계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법력이 죽은 뒤에 양의 유소가 이 30권의 그 보주 후한지라는 것을 편찬하면서 후한서는 본기 10권, 열전 80권, 지 30권으로 이루어진 이 후한서의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후한서는 그 광무제 때부터 헌제까지의 그 후한 113대 196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상고사에 있어서 사사로 일컬이는 사기, 한서, 삼국지와 함께 아주 중시되는 사서입니다. 이 후한서의 그 동의열전은 먼저 그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권삼시 무왕선비 동의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동의의 개념, 동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동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한서에 적혀있는 후한서 동의열전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동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에 첫 번째 쪽에 그 사사의 비교라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이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의 저자의 생물연대, 사서 저술연대, 서술대상 역사, 한국사 관련 서술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네 명의 이 역사가들이 중국의 고대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전반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가들의 개인적인 생애는 아주 비참합니다. 사마천이 90년에 옥사한 거고, 반고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역도 처형당했고, 진구는 말년은 그렇게 유복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주 좋은 훌륭한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저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진수가 삼국지를 280년에서 290년 사이에 10년에 걸쳐서 삼국지를 썼는데 이것은 그 삼국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 한서가 나오고 후한의 역사가 안 나오고 바로 삼국시대 삼국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력이 432년에서 445년까지 그 후한의 역사를 뒤늦게 쓰게 됩니다. 이 도표에 제시한 사사의 비교, 이 도표를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도표에서 사마천 사기와 한서, 거의 그 조선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천 사기와 그 반고의 한서는 사실은 뒤에 반고가 한서를 쓰면서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있는 내용을 조선전에 거의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는 사군, 판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까지만 나와 있고, 한서 조선전에 그 반고는 사군의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기재하게 됩니다. 그 내용만 다를 뿐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는 그 한의 동북방 강역, 즉 우리 상고사의 강역과 만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마천은 그 사기 본기를 쓰고 뒤에 열전을 붙였는데, 이 열전 중에 그 충무열전, 동월열전, 남월열전, 조선열전, 서남이열전을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5가지 열전은 중국 주변에 있는 이민족과의 관계, 전쟁, 교섭 관계 이런 것들을 기록한 부분의 열전입니다. 이 열전 중에서 바로 조선열전이 당시 그 한의 동북방과 관련된 교섭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반고가 한서를 쓰면서 왜 조선의 더 이동 쪽에 있는 나라의 역사를 기재하지 못할까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삼국지에서 동열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사마천의 그 역사인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천의 역사인식은 지금의 이것이 이 지도가 좀 약간 기울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이상하게 구성되는데요. 요게 그 북경이고요. 요게 북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북경 북쪽에 있는 그래서 그러는 나나라는 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연산도 있죠. 연산이 이렇게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의 그 역사 인식은 이 북경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이 그 한무제를 모시고 태산을 거쳐서 갈석을 거쳐서 다시 이쪽에 있는 그 지금의 포두시라는데 여기까지 거쳐서 순행을 하고 하는 사마천이 또 젊었을 때 역사 답사를 남쪽으로 하고 하면서도 결코 사마천은 이 북쪽 나나 이동 지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북경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그 사마천 태사원 자서의 기록에 보면
사마천의 답사 지역은 이 남쪽입니다. 황하이 위역하고 여기 있는 갈석이라는 지역하고 이 포도시 지역 이 일대입니다. 요 일대지 이 북쪽 지역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이 북쪽 지역은 한무제가 조선을 서기전 108년에 멸망시켰다고 할 때 그 전쟁의 기록에만 있지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은 사기를 쓰고 안국의 함서를 쓰면서도 그 역사 기록에 사서에 주 사서에 이 백열전이라든가 더 구체적으로 이 동국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 2를 한번 이렇게 자료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2라고 해서 사기의 사기 권 115 조선열전 155 요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의 첫 부분을 요 자료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번 시간엔 번역을 안 해보니까 원문 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번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오타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잠깐만 이렇게 몇 부분,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그 조선열전 첫 부분은 조선왕 만은 예전의 연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만이 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다. 꼭 연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연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처음 연의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범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연의 전성기라는 것은 사기 연소공세가에 나오는 연소공의 때입니다. 연소공의 때인데 이때 연이 진범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이런 표현을 사마천 사기는 썼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소공의 자세한 기록인 사기 연소공 세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기 연소공 세가에는 단지 연의 동쪽은 조선 요동과 접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재만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의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봉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란 이 표현은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를 두어 국경의 성과 요소를 쌓았다. 그 다음 표현이 이제 진의 연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요동의 변당까지 소속시켰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진의 연을 멸망시킨 것은 그 주 1에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서기 227년 그 연의 태자 단이 이제 여기가 이제 북경이고 북경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연화도 유지라고 씁니다. 연화도 유지라고 쓰는 지역이 있거든요. 연화도 유지라고 있는데 이 연화도가 바로 그 연소공 연나라가 가장 발달했을 때의 수도입니다. 연소공. 지금 이 연화도 유적지에 가면 형가가 칼을 만들었던 장소도 있고 형가가 출발했던 장소도 있고 여기 이제 연소왕의 궁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 북경하고는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연소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진의 인질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랬다가 돌아왔는데 그 진과의 관계를 보고 진이 이제 연을 침범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형가라는 사람을 이제 형가를 만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죠. 연소공세가에 나오는데 그 형가를 만나서 형가한테 진시황을 암살하라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러 갔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 연나라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서기 227년 이제 진시황이 그 연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나라는 그때 이 지역에는 이제 연이 있었고 요 위쪽에 대란나가 있었거든요. 대란나라가 있었는데 진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 대란나라와 연나라가 합쳐서 이 진나라 군사를 막는데 여기 그 역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역수 서쪽에서 연나라군이 이제 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진시황의 부대가 서기 226년, 서기전 226년에
그 연나라 태자단, 그 연나라의 태자가 단이었는데, 단이 그 형가를 진시황을 암살하고 보낸 사람거든요. 그래서 태자단의 목을 얻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연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연의 왕이 요동으로 가게 되고 요동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전 222년에 연은 진은 그 연의 요동을 공격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으며 연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서기전 226년이죠. 그 사서에 보면 진나라가 당시 연에서도 연하도죠. 지금 연하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연을 공격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왕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간 지역이 어디냐면 요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요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사서상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지금의 무동 일대인데, 이건 여기가 이제 능강이라는 무슨 나나죠. 나나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 무동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요동으로 가서 요동왕이 되었다가 결국 이제 여기서 연왕이 잡히면서, 시가 잡히면서 연나라가 서기전 222년에 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진에 의해 제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그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서기전 222년에 제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이런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진이 연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요동의 변방까지 소속시켰는데, 바로 요동의 변방, 여기에 말하는 요동의 변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나 서쪽에 있는 독일 요동의 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표현에 패수라는 여기에 이 표현과 맞물려서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현이 한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해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하여 연에 복속시켰다. 사마천사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한나라가 이제 진나라가 이 진시황이 아주 거대한 육국을 멸망시켜서 통일했다고 했지만, 이 진시황이 죽고 나자마자 진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주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죠.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이런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각각 왕을 칭하면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이 죽고 벌써 서기전 209년에는 이 연나라가 다시 한광이 연왕을 자처하면서 이 지역 일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분열 상태가 되고 다시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제후들이 왕을 자처하면서 이 일대를, 중원 일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일어난 것이 이제 그 항우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세력, 강력한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런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세력의 통합 과정에 항우는 자기의 여러 가지 전투에 공을 세운 연나라의 장도를 연왕으로 세우고 원래 연왕이었던 한광을 요동으로 쫓아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기전 207년의 일인데요. 서기전 206년에 이제 장도가 항우에 의해서 연왕으로 임명됐으니까 이 수도에 갔습니다. 이 수도에 가는 거죠. 갔더니 여기에 한광이 먼저 연왕이었던 한광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쫓아내면서 무종에 가서 이 한광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연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 표에 보면 이때부터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표에 사마천 사기 표를 보시면 연나라에 대한 표에서 이 한광이 있죠. 한광이 있는데 한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장도가 있습니다. 장도가 있죠. 장도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요 중심지 도읍지 도는 이제 어디냐면 요 한광은 무종이고
무종 요동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여기 이제 장도는 연왕인데 요걸 계라고 그랬는데, 요건 이제 아마 계라는 지역을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연화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연나라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분열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광이 요동왕을 자처하면서 도읍은 무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그 연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요동의 위치는 그 폐수한 지역을 넘지 못했다는 기재를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른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복속시켰다. 폐수에, 지금 이제 만화를 폐수로 봤을 경우 폐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이 어디쯤을 경계로 하여 연에 복속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기존의 한국의 사학자들 다수가 어떤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폐수를 대동강으로 봤다, 뭐 압록강으로 봤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아주 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이런 역사를 구성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연나라가 여기 수도 도읍을 여기였었는데 뭐 여기까지 어떻게 무대를 이동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런 일이 한 뭐 1개월, 2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장도가 한광이 도망가서 장도가 쫓아가서 죽이는 일이 아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만약 이쪽 지역이다, 이리로 도망가서 이걸 쫓아가서 죽인다면 오랜 시간 걸리죠. 5개월, 6개월에 걸려서 이루어진 일인데, 사마천 사기 보면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도망가고 쫓아가고 죽이고 여기까지 이 연의 영역을 영입해서 확장해서 그런 역사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 쓰여진 진실은 역사가 지금의 그 북경 일대에서 이런 그 조선과 관련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무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 이런 기재인데요. 이 연왕 노관이 그 한을 배반하고 흉무로 들어간 때는 서기전 195년입니다. 195년에 그 고조가 죽었는데, 사실 이전에 그 노관은 연왕 그 고조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오해를 사서 195년 이전에 그 왕해지에서 쫓겨나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군사들을 데리고 운거에 있었는데 195년 고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고조한테 혐의를 벗을 수 없고 이제는 정말 반란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흉노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관이 이제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표현이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북상태의 오랑캐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넜다 이 표현에서 그 요동이라는 그 개념을 뭐 요하와 연결시키든가 뭐 어떤 그 강과 연결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었죠 당시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가들은 자꾸 요동을 요하와 연결시키는가 무슨 강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여기 사마천 사기의 표현을 보면 요동의 요새를 나와서 폐수를 건넜다. 만약 이 요수를 요하라고 설명한다면 요동의 요새를 나와서 폐수를 건넜다. 아주 얘기 구성이 어려진 거죠. 그래서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넜다는 이런 표현은 바로 당시에 그 사마천의 시각, 역사가 사마천의 시각에서 볼 때 요동이란 이런 개념은 어떤 강과 연결된 개념이 아니고 어떤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뭐 이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의 예전 공주인 상하장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점차 진봉과 조선의 만이 및 예전 연과 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움을 정하였다. 바로 요 기제는
동에 요새를 나와서 폐수를 건넜다. 그 어느 강입니다. 그 폐수를 나눠 왔을 때 이 강을 건너서 진봉과 조선의 만인이 예전 연가 저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놓으리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진번이 있어야 되고 조선이 있어야 되고 제와 연의 망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어디로 규정할 때는 요 얘기가 구성 이 사마천의 사기에 기재된 내용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그 자료지 두 번째 쪽인데요. 이때는 마침 포해와 고후의 시절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조가 죽고 나서 여태호가 해제를 속정하던 시기거든요. 이게 서기전 194년에서 188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중국이 안정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때 그 국경의 그 북쪽으로는 흉노가 굉장히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이 193년에 이게 있고 뭐 사실은 서기전 194년, 188년 요 사이는 그 뒤에 역사 아주 복잡한 역사인데 사마천 사기의 여러 가지 그 전을 보면 흉노 열전을 보면 굉장히 그 흉노의 세력이 강성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후가 또 그 섭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때 여태후가 섭정하던 시기에 서기전 196년에 고조가 그 노관이 이제 흥로로 망명하자마자 자신의 8째 아들인 그 유건을 연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기전 188년 연왕 유건이 죽습니다. 이때 그 여태후는 유건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그 부하들을 시켜서 연나라로 가서 유건의 아들을 죽입니다. 후사를 끊는 거죠. 그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연나라에 대한 그 공국, 연나라라는 나라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내 역사는 사마천 그 연서공세가 그다음에 그 사마천 전반 사기의 전반에서 살펴볼 때 연은 그렇게 강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 모든 역사지도 한국의 기존의 역사서에서 연나라의 영역을 이 지역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보고 역사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삼고사의 역사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사마천의 그 사기 조선열전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우고 때의 그 한무제가 조선을 그 공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 이제 원동 2년 이게 기원전 서기전 109년이죠. 109년에 이제 사신서파와 관련돼서 이제 조선과의 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공격하는 그 노선을 보면 서기전 원봉 2년 서기전 109년 가을에 누선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게 하고 군사 5만으로 자장군 순채는 요동에 출격하여 우고를 토벌하게 하였다. 우고는 군사를 일으켜 hun중한 곳에서 대항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누선장군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월나라 이제 한서에 사마천 사기의 그 오월열전, 동월열전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월나라는 남쪽에 있는 그쪽에 출병했던 장수입니다. 그래서 제에서 발해를 건넜다 이럴 때 중국 사서에서 발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을 발해라 그러죠. 이 지역을 발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발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이 지역에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제남이고요. 산동공에서도 제남입니다. 제남이고 이쪽이 이제 뭐 연태, 이쪽이 이제 여기가 위해, 여기가 이제 이 장도항과 연결된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쪽이 이제 옛날에 갈석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런 형태의 바다가 돼 있지만, 옛날에 이때 시대에는 바다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부러 발해라 그랬는데, 여기 사서에 사마천 사기의 조선열전에 나온 원봉 2년 한무제에 의한 조선 공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섬 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게 했다. 발해를 건너는 겁니다. 발해를 건너게 하고 자장군 순체는 누섬 장군 양복은 제로부터 발해를 건너고 자장군 순체는 요동에 출격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는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은 초기에 한나라의 패전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자는 한무제는 자기가 파견한 두 장군의 전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유산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험을 갖추고 가서 우거를 달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더 이루어지면서 결국 서기관 108년에 조선은 멸망한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이게 이제 사마천 사기와 한서에 기록된 조선 열전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위에 표 사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삼국지 유서 동의전에서 처음으로 동의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 삼국지에서 삼국지는 서기 280에서 290년 사이에 진구가 쓴 책인데요.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여기에 동의전을 처음 기록하게 됩니다. 왜 이 시기에 동의전을 처음 기록하게 됐을까? 사마천의 사기와 한서의 한서란 사서를 넘어서서 서기 280에서 290년 사이에 진수가 쓴 삼국지에 와서 왜 동의전이 처음 기록되게 됐을까? 그것은 이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길림성 박물관에 가면 장춘에 가면 길림성 박물관이 있죠. 이 박물관에 가면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가 문의귀환도라는 게 있습니다. 문의귀환도라는 게 있거든요. 문의귀환도라는 게 있는데 이 문의는 중국 한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인 채옹의 딸 채엄을 문의라 그럽니다. 헌제 촉경 3년에 흉노 당시 이 북쪽을 장악하고 있던 흉노가 이 한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내 집까지 들어가게 돼서 결국 이때 한나라 문장가인 채엄의 딸 채엄을 잡아가죠.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인질로 잡혀가서 이쪽 북방 동북방 쪽에 흉노의 세력인 자연왕이 있었거든요. 자연왕의 비가 됩니다. 자연왕의 비로 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세력들이 선비의 세력으로 되는데 이 자연왕의 비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세력으로 분열되면서 조조의 중심지는 이쪽입니다. 산동성, 하북성, 이 북경 일대, 텐진 일대, 천진 일대, 이 하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나라를 세우게 되죠. 조조가 위나라를 세웠는데 물론 조조가 210년에 죽고서 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고 조조는 그냥 위국공이라는 이런 칭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조조가 이쪽을 이제 어느 정도 평정하고 나서 이쪽을 평정했습니다. 삼동, 여기 있는 천진, 북경, 그 다음에 하북성, 여기 하남성 이 일대를 이제 어느 정도 통합하고 나죠. 화북을 이제 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나라 문장가 채옹의 딸 채엄이 자연왕의 흉노에 잡혀서 자연왕의 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이 자연왕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이
체험을 석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노는 이 자연왕은 이제 이 문이 체험을 석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의 귀환도라는 것은 그 기림성 박물원에 있는 보물 금나라식에 그려진 이 그림 보물이라는 이 그림은 그런 상황을 문이 귀환하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위나라가 조조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가 이쪽을 통합하면서 위란 나라를 건국했을 때 상황은 아직도 이 북쪽에는 강한 흉노의 세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조는 산동, 하북, 북경 일대, 이 하남 일대를 어느 정도 통합한 겁니다. 정치로 통합한 겁니다. 이렇게 통합하고 보니까 그 시기에 어떤 시각이 나오냐면 이 시기에 있던 산동 일대, 이 일대, 하북 일대, 이 남쪽까지 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 하나의 오래된 정치 세력, 오래된 민족, 문화적인 어떤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인식을 담아낸 것이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수가 삼국지를 쓰면서 위서 동의전, 위서에 관련된 위와 관련된 하나의 동의전을 구상한 겁니다. 위나라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와의 이쪽 지역의 민족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역사 기재로서 바로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를 비교하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처음으로 동의전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동의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은 이제 삼국지가 나온 이후 140여년 뒤에 이제 편찬된 거죠. 여기서 다시 후한의 역사를 쓰면서 범여분 후한서에서 동의에 대한 개념, 역사를 이제 분명히 써주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후한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나, 동의를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가를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 2번인데요. 자료 2번 보시면 알기 쉽게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물론 오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기 왕제 얘기를 동방을 이라고 한다 하고 이제 이란 근본이다. 그 의미는 이가 어지러서 생명을 좋아함으로 만물의 땅에 근본하여 산출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는 구종이 있으니 이런 종류들이 있다. 공자도 구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위에 예기 왕제편, 그다음 공자의 책들 이런 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둘째 쪽에 가서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리 포악해지니 제의가 내지에 침입하여 왔는데 은의 탕왕이 혁명하고 이들을 정벌하여 풍정하였다. 중종 때에 이르러 남이가 침입하였다. 이로부터 복종하고 배반하기를 300여 년 계속하였다. 무을에 이르러 은이 쇠약해지자 동의가 점점 강성해져서 드디어 회수와 대산으로 나뉘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와 살게 됐다. 이건 바로 아주 정확하게 쓴 겁니다. 범역이 후한서를 쓰면서 아주 정확하게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1980년대부터 이쪽에 대한 홍산 문화권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제 사학자도, 중국의 어떤 사학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쪽에 있는 동북방에 있는, 중국 동북방에 있는 이 문화를, 홍산 문화를 보면서, 이 홍산 문화를 보면 당시에 벌써 오래전에 중국에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대 시대에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적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국가학적으로 인정하지만 어느 국가라고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법률배 후한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점점 강성해져서
드디어 회수와 대산으로 나누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와 살게 되었다. 여기에 그 지역적 개념은 회수가 이쪽에 있습니다. 회수. 이게 산동성 남쪽 부분이죠. 장강 이쪽입니다. 대산이죠. 이 지역을 뻗어와서 중토까지 뻗어갈 수 있는 지역은 중국에서는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이쪽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와서 이 대산과 회수를 뻗어서 중토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쪽에서 아무 쪽에서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 그 고고학적으로 홍산 문학권은 바로 이 범협이 후한서에 기록한 동의가 점점 강성해져서 드디어 회수와 대산으로 나뉘어 옮겨오더니 점차 중토에까지 뻗어 살게 되었다는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사실은 역사 기제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일대 문화권이 일종의 그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고대 문화권이 바로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지성룡, 고인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쪽에 그 문화권이 무덤과 관련된 석관묘를 쓴 문화권이라든가 종교 문화권 여러 가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협이 후한서에서 이런 기재는 범협이 아주 역사 사실, 동해와 관련된 역사 사실, 동해 기원 문제를 명확히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궁왕이 은의 조를 멸망시키자 수친이 와서 성노와 고시를 바쳤다. 간숙과 채숙이 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이적을 소유하였는데 주공이 이들을 정벌하여 드디어 동의가 평정되었다. 여기 이제 주나라의 기원은 이쪽이죠. 지산이라는 이쪽이죠. 아주 그 서쪽입니다. 아주 풍족한 지역이었죠. 여기서 주나라 기원에서 결국은 이쪽에 있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상을 멸망시키죠. 상을 멸망시키고 이 상의 옛 지역인 지금의 그 은어, 지금은 바로 은어 유적지가 남아있는 이 지역에다가 그 채스코 간숙을 이 지역에 봉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채스코 간숙이 동인 세력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공은 이들을 이제 정벌하게 됩니다. 이 주공을 정벌하고 나서 이제 이 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드디어 동의가 평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때 그 채스과 간숙의 그 동의 세력과의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제나라도 형성되게 됩니다. 제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되면서 이쪽을 어느 정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동의가 평정됐다 이렇게 역사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한서에는 서희에 대한 부분이 서원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에 그 여왕이 무도하자 태희가 쳐들어와 노력질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환공이 폐업을 닦고서 이제 이들을 이제 예사를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이 낭야로 옮기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 마침내 하하의 여러 나라들을 능멸하고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멸망시켰다. 바로 동의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해그 후한서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그 동의에 대한 역사 사실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재, 이제 이쪽 맨 아래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이 입국을 병합한 뒤 해수와 사수 지역의 일을 모두 흩어서 진의 민호로 만들었다. 진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럽니다. 진이 연을 멸망시킨 게 서기전 222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를 멸망시킨 것은 진이 서기전 222년에 연을 멸망시키고 서기전 221년에 제를 멸망시킵니다. 이래서 육국을 이제 통일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육국을 병합한 뒤 해수, 사수 이 지역의 일을 모두 흩어서 진의 민으로 만들었다. 범협이 이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의,
동의의 어떤 변천, 동의의 소멸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기재를 넣은 겁니다. 그 아래 기재는 진섭이 기병하여 진의 천하가 붕괴되자 연인 위만이 조선으로 피하여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100년쯤 지나 무제가 그를 멸망시키니 이에 동인기가 처음으로 상경에 통하게 되었다. 이 기재는 이제 진이 육국을 멸망한 뒤 이 지역 산동과 연에 있던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해서 육국을 통일했다는 표현이죠. 이 지역을 통일해서 이제 동이 세력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러나 진이 금방 멸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너가 제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이 지역이 다시 이제 동이의 어떤 세력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 천하가 붕괴되었고 연인 인만이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조선으로 이제 망명하여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무제가 이 위만의 국가를 멸망시키니까 이쪽 지역의 동의가 처음으로 상경에 통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마천사기 후한서의 이런 표현은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의 한나라를 거치면서 동의의 세력이 이쪽 지역에서 진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시 진시황이 죽자 이 지역이 다시 연제가 다시 동의 세력권으로 되었다가 한무제가 이쪽에 있는 그 위만을 멸망시키면서 위만의 국가를 멸망시키면서 이쪽에 동의가 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재하면서 동의전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을 전부 열거하면서 후한서 동의열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재는 이제 왕망의 기재가 나옵니다. 왕망이 찬이하여 황제가 되다 매긴이 변경에 들어와 노력자했다. 여기서 매긴이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를 이야기합니다. 왕망과 고구려의 그런 대립관계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건무초에는 다시 와서 조공하였다. 건무초라는 것은 25년입니다. 서기 25년. 이때 요동태소 제용의 유세가 국방을 떨게 하고 명성이 해까지 진동하였다. 이 제용이라는 사람을 여기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사실은 제용은 이렇게 국방을 떨게 할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제용은 거기 줄을 달아놨는데요. 모분왕 2년에 고구려가 장소를 보내 한의 북평 어양 상국 태원을 쳤어요. 이 북쪽 지역을 쳤습니다. 모분왕 2년 서기 49년. 이때 그 요동태소 제용이 은혜와 신뢰로 대화했으므로 다시 화친하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 중국의 사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용은 지금의 하남성 양성현 동북 사람입니다. 하남성 양성현 동북 사람이에요. 하남성. 그는 사실은 흉노와의 오랜 전쟁, 그 다음에 흉노의 후신인 선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국방을 안정시킨 데 사실 기여했지만 이 정도까지 제용의 유세가 국방을 떨게 하고 명성의 해까지 진동하는 것은 그건 가장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예맥, 위, 한 등이 만리 밖에서 조언하였다. 서로 이제 왕래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이 중흥을 이룬 이후 사이의 내빈이 비록대에 따라 어기거나 반함이 있었지만 사자와 풍력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습속과 풍토를 대략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동의에 대한 이런 문화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한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한서는 결국 삼국지가 나온 뒤에 140년 뒤에 다시 후한의 역사를 검역이 쓰면서 지금의 중국의 판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민족적인 이런 판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검역이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후한서의 이 기록을
여러 가지 그 고고학 자료와 다른 여러 가지 사료를 보충해서 분석하면 동의에 대한 아주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사실 또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후한서 동의열전에 나타난 그 동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문화사 연구, 동의사에 대한 많은 책을 저서한 그 산동대학 미술보고연구소 소장구 유봉군이라는 학자가 그 7월 8일자 최근에 그 인민망 중국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청락 골강문과 수양산 암사 상호 증명이라는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으로 사실 상고시대에 동이민족은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의 공동 조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이쪽 산동 지역의 동이연구 학자들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사실은 동이는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인 모든 동북아에서 고대에 있어서 문명의 발생과 발전을 주도한 핵심적인 하나의 민족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동북아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중일 삼국 무대에게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한국의 동의 연구 현황은 참으로 어려운 시점이죠. 한치훈이 조선시대 한치훈이 해동 역사에서 동의 관련 문헌 기록을 이제 요약 정리하고 하였는데 그 이후 동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상기의 동의에 대한 몇 가지 관련 기록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어려운 동의 연구가 빈약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채호가 조선사는 그 내란이나 예고의 경화에서보다 조선사를 저작하던 기인들의 손에서 잘못 망가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듯이 지금 사실은 동의사는 기존에 있는 사료,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복원할 수 있다, 진실을 복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기본적인 관점이 일본 학자 야기 쇼사부루가 있죠. 야기 쇼사부루가 하상조 3대의 동의는 부동의이고 진환 이후 만주 및 조선동의 동의는 신동의로서 신동의인 우리 한민족은 진환이 전 중국의 구동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일본의 학자 야기 쇼사부루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상당수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당시 여기 있던 동의는 지금의 나중에 후한서에 나오는 이런 동의와는 무관하다. 별개의 동의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이 방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후한서에는 동의의 그 역사 기원과 그 성격, 그 문화가 간략하지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의 문화가 북에서 시작돼서 해수 사수 지역과 대산 지역으로 퍼져서 중국에 번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잘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사학계가 이런 사료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좀 해석하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또 중국 현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지도를 놓고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지리를 놓고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또 중국 현지를 가보지 않고 한국에서 책만 가져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답사를 다니고 이런 방대한 자료 구하고 하는 많은 돈이 들고 노력이 들지만 그렇게 우리 역사는 앞으로 21세기에 복원돼야 된다. 너무 시간이 짧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요약해서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새로운 친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강남이나 이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 기록이 있죠, 이제. 있습니다.